안녕하세요. 생활 속의 노동 관련 이야기들을 쉽게 설명드리는 조인 인사노무 컨설팅입니다. 통상임금이라는 용어가 익숙한 용어는 아니었는데 이게 2013년 말에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을 말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연장근로를 2시간 했을 때 그 2시간분에 대한 수당을 주려면 내가 받고 있던 기준시급이 얼마인지가 정해져야 되는데, 그 기준시급을 통상임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기준시급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기본급보다는 다양한 수당들을 많이 만들어 왔는데, 2013년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이제 기본급 외에도 다양한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바람에 기업들이 한바탕 난리를 겪었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몇 주 동안 통상임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가장 간단한 사례로 연봉재계약으로 총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멀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K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임금 형태는 연봉제로 하고 연봉총액은 기본급과 기본급의 600%로 지급하는 상여금, 교통비, 이렇게 세 가지 금액을 합산해서 연봉총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K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A씨는 연봉이 월 기본급 200만원, 상여금은 기본급의 600%로 연간 1200만원, 교통비는 연간 24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연봉총액은 3840만원이고 이 금액을 매월 일정하게 지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통상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 대법원에서는 통상임금에 대해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이 네 가지 요건이 만들어지게 됐고요. 앞에 사례를 가지고 이 네 가지 요건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소정근로의 대가 측면에서 보면 기본급과 상여금은 당연히 일한 것에 대한 대가가 맞겠고요. 교통비의 경우에는 만약 차량을 가지고 출퇴근하는 사람만 교통비를 준다라고 하면 실비지급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임금성 자체가 부인될 수 있겠지만 보신 바와 같이 취업규칙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도록 정했으니까 이것도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기성 측면에서는 매월 또는 일정 기간에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연봉 구성 항목 세 가지 모두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기성도 충족이 되고요.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말하는데, 단순히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만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해당하는 그 대상자들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직급수당 같은 게 이제 일정 조건을 기준으로 하는 것일 텐데, 이 사례에서는 그렇게 어떤 조건을 단 게 아니고 취업규칙에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성 요건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정성입니다. 이게 뭐냐면 연장근로를 할 때 그 연장근로를 함으로써 받게 되는 연장근로 수당을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지급받기로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수당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할 시점에 이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해석이 분분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간단히 살펴보면 연봉 총액을 결정할 때 이미 연봉의 세 가지 항목이 모두 확정이 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고정성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본급, 상여금, 교통비 모두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하니까 연봉 구성 항목 모두가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산할 때는 기본급, 상여금, 교통비를 모두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전에 회사가 기본급만 가지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왔다고 하면, 자, 소정근로시간이 보통 월 209시간이니까요. 자, 월 기본급 20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9,570원이 1시간에 시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판결에 따라서 이 기준에 따라서 적용을 해보면 연봉 구성 항목 모두가 통상임금이니까 월마다 정기적으로 받았던 320만 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15,311원이 1시간분의 시급이 되는 거죠. 통상시급이 60%가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1.5배로 가산해서 받으니까 금액이 더 커지겠죠. 기업들이 난리가 날 만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사실 통상임금은 임금의 지급 방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을 잘 따져서 임금의 구성 항목과 지급 방식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모르고 계시다가 큰 비용이 지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저희 조인 인사노무 컨설팅이 아니더라도 노무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약은 약사에게, 인사노무 상담은 조인에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